네, 안녕하십니까, 강수입니다. 오늘은 저희 객관식 GS반 계속 하고 있는데 3회차 수업 때 문제 17번부터 해설 및 풀이를 이제 시간 사정상 못해가지고 유튜브 통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GS반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연락 주시면 되고, 혹시 뭐 문제가 필요하다, 문제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자유롭게 커뮤니티에 있는 그 오픈 채팅방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문제 17번 먼저 볼게요. 17번이 이쪽이죠. 좌측에 봐주시면 되고 내용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복합규명 상품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객관식 문제 나올 때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제 시간 내에 문제를 빠르게 풀려고 하면은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뭐 전환권 대가부터 해가지고 쭉쭉 문제를 이어서 푸는 사람이랑, 이런 자료를, 이런 물음을 풀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찾아서 푸는 사람이랑 시간차가 제일 많이 나는 단원이 복합규명 상품에 해당해요. 한번 볼게요. 주회의는 발행일이 X년도 1월 1일인 전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하였다. X년도 1월 1일 전환사채 40%가 행사되었을 때 행사 시점에 자본 증가액을 구하시오. 자, 먼저 단어 먼저 생각을 하고, 복합한 단원이고 물음을 보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자본 증가액을 물어봐요. 자본 증가액을 우리가 구할 때 필요한 자료가 뭐냐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부채 없어지는 부분만큼 자본 증가해요. 분개를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여기 구할 때는 단순히, 자, 현금 흐름 기재 안 해도 되겠지만 현금 흐름 먼저 기재해요. X1년도 1월 1일 입장에서 액면금액 30만원, 표시자율 10%니까 매년 말 3만원씩 표시자 지급, 그 다음에 만기에 30만원이라는 액면금액 지급, 할증금이 없으니까, 액면상환 조건이니까 할증금 없으니까 30만원.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면 돼요. 시장이율이 12%잖아요. 3만원 곱하기 2.4018 메모리 플러스 30만원 곱하기 0.71118 메모리 플러스 MR, 이게 X년도 1월 1일 금액, 여기다가 곱하기 1.12 마이너스 3만원, 289, 865가 전체 부채에 대한 금액인데 지금 현재 40% 행사됐으니까 40%에서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시면 돼요. 굉장히 빠르게 풀죠. 풀기 위해서 왜 제가 이런 자료만 썼을지 한번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 볼게요. 실제 분계는 어떻게 되죠? 실제 분계는 아까 요게 X년도 1월 1일 금액이었죠. X년도 1월 1일 금액. 자, 부채에 대한 금액은 항상 공정가치로 기재를 하죠. 금액이 285, 594. 그 다음에 지금 돈 받는 금액이 보통 액면 발행에 왔다 이렇게 주어져 있을 텐데, 여기는 특이하게 전환사채 시장이자율이 주어져 있어요. 이게 발행 가격이에요. 발행 이자율 또는 전환사채 시장이자율이 주어지는 경우 요 이자율로 계산한 공정가치 금액만큼 돈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해볼까요? 3만원 곱하기 11% 현가계수 2.4437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30만원 곱하기 0.7312 메모리 플러스 MR 하면은 돈을 이만큼 받은 거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요. 현금 금액 수령액이 292671. 그러면 공정가치보다 돈을 더 받은 금액, 요게 자본 요소에 대한 대가예요. 전환권 대가 금액 7077, 자본 7077. 이게 X1년도 1월 1일 회계 처리.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2년도 7월 1일 날 전환사채 행사됐을 때 회계 처리를 알고 싶죠. 구해보죠. 쭉. 자, X1년도 1월 1일 날 부채에 대한 금액이 285, 594, 자본에 대한 금액이 7077인데 X2년도 1월 1일 날 부채는 1년 동안 삼각공가 들어가니까 285, 594 곱하기 1.12 마이너스 표시이자 3만원 뺀 금액이 돼 있을 거고, 289, 865, 그 다음에 자본에 대한 금액은 삼각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대로 들어오겠죠. 이 상태에서 지금 행사됐잖아요. 40%가 행사됐기 때문에 회계 처리 한번 전체적으로 수행 한번 해볼게요. X2년도 1월 1일 회계 처리는 부채 전환사채 없어지는 금액이 289, 865의 40%만큼 없어지죠. 115946만큼. 그 다음에 전환권 대가라는 자본 항목이 없어지는 금액이 100% 기준 했을 때 7077인데 7077의 40%만 없어지니까 전환권 대가 소멸 금액이 2831.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이요. 자본금은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액. 현재 얼마만큼 주식수가 늘어나는지 여기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30만원에 40% 12만원 액면금액만큼 전환사채가 행사됐으니까 1000원당 한 주, 그러면은 120주가 발행되죠. 120주. 거기에 1000원 곱해주시면 자본금 금액은 12만원. 그럼 여기는 나머지 금액이 주발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주발초. 여기 뭐 주할차죠. 주할차. 정리보면은 115946, 115946 플러스 2831 마이너스 12만 123만큼
나머지 금액이 주발주 또는 주할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 2, 2, 3. 그럼 봤을 때 우리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분계를 우리가 분계를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분계를 통해서 필요한 재료가 뭐가 있는지 찾아내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거 자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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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발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주발초라고 해도 주발초면은 자본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전체 행사 시점에 자본에 영향을 가는 거는 사실 부채 사라지는 금액만 영향을 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할 필요 없죠. 구할 필요 없죠. 필요한 자가 뭐가 있는지 단순히 우리가 알아야 될 자료는 딱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 289, 86. 그럼 그냥 현금흐름 기재, X1년도 1월 1일 금액 기재, X년도 1월 1일 금액 기재. 거기다가 40% 곱해서 다 구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복합금융 상품은 필요한 자료가 뭐가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이어서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문제 18번이에요. 문제 18번. 내용 보죠. 첫 번째는 단원 파악이에요. 무슨 단원인지. 여기도 마찬가지 복합금융 상품이죠.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뭔지 생각하는 거야. 물어보는 게 뭔지. X2년도 1월 1일 날 조건 변경 1. 민수의 노동조 여기죠. X2년도 인식할 당기순이익의 증감 금액을 구하시오. 전환사채 회계 처리 통해서 X2년도 NI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봐요. NI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항상 놓치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서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풀어보죠. 일단은 어떤 유형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유형인지. 지금 X2년도 1월 1일 날 전환사채에 대한 조건 변경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70%가 행사됐다. 요까지 자료 가지고 생각을 해내주시면 돼요. 자주 접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전환사채 조건 변경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수만큼 우리가 NI 손실 잡아요. 전환사채에 대한 조건 변경 손실 잡기 때문에 그거 잘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NI 조건 변경 손실 하나 발생하겠구나. 두 번째는 70%가 행사됐기 때문에 나머지 30%에 대한 이자, 미행사본에 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구나. 요거 찾았으면 사실 끝났어요. 요거 찾았으면 끝났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는 조건 변경 손실 구해야 되죠. 두 번째는 이자 비용 구해야 돼요. 하나씩 구해주시면 돼요. 조건 변경 손실은 추가로 발행되는 주식수에 대한 주식수 곱하기 공정가치 해서 금액 구해주시면 돼요. 걔 먼저 구해볼까요? 자, 분기를 다 해서 문제를 구해도 되겠지만은 그것만 따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원래 액면 금액이 현재 자료수 200만원이죠. 200만원에 대해서 원래는 1000원당 3주 발행됐단 말이에요. 6000주가 발행돼요. 100% 행사되는 경우에. 근데 200만원에 대해서 1000원당 3.2주로 조건 변경 발생했죠. 6400주. 그럼 조건 변경 하기 전에는 6000주, 하고 나서는 6400주. 그럼 차이 400주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 변경 손실을 잡는데 여기 문제는 주의해야 될 게 X2년도 1월 1일 날 행사되는 전환사채 한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변경했으니까 행사되는 70%에 대한 부분만 조건 변경 손실을 잡아요. 그럼 280주 얘에 대해서만 곱하기 700원 조건 변경 손실 잡아주시면 돼요. 요거 잡는 금액은 19만 6천원. 두 번째, 우리가 이자 비용 구해야 되죠. 이자 비용은 X2년 1년도 1월 1일 쭉 생각. 표시이자 8%니까 16만원씩 3번. 그 다음에 200만원 한번. 이자율이 여기 10%니까 일단 우리가 X2년도 1월 1일 금액 먼저 구해요. X2년도 1월 1일 금액. 16만원 곱하기 2.4868 메모리 플러스. 그 다음에 200만원 곱하기 0.7513 메모리 플러스 MR. 이건 X1년도 1월 1일 금액. X2년도 1월 1일 금액 구하면은 여기다가 16만원 빼면은 금액이 나오겠죠. 1930537.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은 10% 이자 비용 인식할 건데, 즉 19만 3,054원만큼 이자 비용 인식할 텐데 70%가 중간에 행사돼 버렸기 때문에 우린 30%에 대한 이자 비용만 인식할 거예요. 그 금액 구해주시면은 여기 금액이 57916.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고 싶은 전체 전환사채 행사 말고 전체 연도 전환사채 회계 처리로 인해서 인식할 당기순이익의 증감 금액은 두 개 더해주시면은 답이 나오겠죠. 253916 마이너스. 정답은 그래서 여기는 4번이 정답이 돼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개별적인 분야는 다 한번 해보시고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여쭤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19번 내용 한번 보죠. 19번 내용 보죠. 자, 여기 문제 옆에 보시면서
일단은 먼저 파악을 해요. 이게 어떤 유형인지. 단어는 리스네요. 리스. 유형은 어떤 유형인지 보니까 X3년도 리스 회계 처리로 인해서 인식할 단기 순이익의 증금 금액을 구하시오. 이게 물음이고, 유형은 여기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리스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평가 문제에 해당하는구나. 요까지 찾아주시면 제일 좋겠죠. 이제 재평가 문제인데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재평가는 자 순서대로 제 강의 들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순서대로 첫 번째는 조건 재평가 시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시점, X2년도 12월 31일 날 요 시점에 첫 번째는 리스 부채랑 사용권 자산 금액 구해주시는 게 첫 번째 단계요. 얘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1차 시험에는 재평가 문제 나오면은 웬만하면 안 푸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근데 우리는 뭐 풀이를 하는 거니까 다 한번 풀어보죠. 요거 구하려고 하면은 일단 X1년도 1월 1일 금액 먼저 구해야 되죠. 구해볼게요. 원래는 200만원 리스료고 기간은 3년이었어요. 그러면은 200만원 3년의 현가계수, X1년도 1월 1일 날 증분 차입 10%, 내재 8%. 근데 자료에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했으니까 우리는 증분 차입 이자를 써주면 되겠네요. 체크. X1년도 1월 1일 금액은 200만원 곱하기 10% 3년 현가계수 2.48688 4973600 사용권 자산 금액은 리스 관련돼서 부대 비용 발생한 부분 있는지 확인하면은 10만원이죠. 10만원. 5073600 지금 현재 리스 개시일에는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판단했으니까 제가 그냥 고정 리스로만 가지고 현재 같이 한 거예요. 요거 통해서 우리 X2년도 12월 31일 날 리스 부채랑 사용권 자산 금액 구하면 사용권 자산은 그냥 3년의 기간 동안 2년 삼각됐으니까 나누기 3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죠. 1691200 리스 부채 금액은 4973600부터 시작해서 곱하기 1.1 마이너스 200만원 하면은 X1년도 말금액 곱하기 1.1 마이너스 200만원 하면은 X2년도 말금액 1818056이라는 금액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리 없이 따라올 수 있어야지 재평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재평가 통해서 어떤 현금으로 바뀌었는지 구하는 게 두 번째 순서예요. 보면은 X3년 말에 우리 고정레스로 200만원 말고 연장 매수 선택권이 행사될 게 상당히 확실하다고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요 금액까지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지출하겠죠. 그럼 현금 흐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거 가지고 리스 부채 재평가해 주시는 게 두 번째 순서예요. 해볼게요. 지수 요율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자를 쓰고 나머지는 새로운 이자를 쓴다. 이게 재평가에서 제일 중요하죠. 이자율을 뭐 써야 되는지. 그럼 여기는 지수 요율에 따라서 계속 리스료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이자를 가지고 현재 가치 해주시면 250만원 곱하기 새로운 이자율 8% 현가계수 1년 9259 해서 2314750이라는 금액을 구해요. 2314750 구해주시면은 리스 부채가 바뀌는 금액만큼 사용권 자산 금액 그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거와 18180으로 기존 재평가 전 리스 부채나 차이 금액을 사용권 자산에 1691200에 그대로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2187894 이렇게 요게 우리가 재평가 회계 처리이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결과값이에요. 그거 통해서 지금 물어보는 게 3년도 리스 회계 처리로 인해서 인식할 NI의 증감 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해보죠. 리스 부채에 대해서 2314750에 대해서 곱하기 바뀐 이자율 8%한 만큼 이자 비용 발생할 거고 사용권 자산 금액에 대해서 1187894에 대해서 남은 기간이 우리가 리스 기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되죠. 소유권이 기속됐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1만큼 남은 내용연수는 4년이었는데 우리가 2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년 남았으니까 2년만큼 생각해 주시면 두 개 더해 주시면 답 나오겠죠. 2314750 곱하기 8% 메모리 플러스 1187894 나누기 2 메모리 플러스 MR 해서 답 기재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게 어렵지 않죠? 다만 재평가 문제는 실전에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문제는 딱 순서대로 필요한 자료만 찾아서 딱딱 집어넣으면서 문제 풀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 쭉 이어서 가볼게요. 문제 20번 풀어볼게요. 저기 문제 20번은 현금 흐름표 직접법 문제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할게요.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직접법 문제를 풀 때는 어떤 특정 왁구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관련된 개념 과목들을 통해서 차트에 대한 점검을 한다 이렇게 가져가 주시는 게 편하다고 했어요. 정리하실 때 고객으로부터 있던 현금이다. 그럼 손익계산서 보면서 수익과 관련된 손익들 집어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변동들 넣어주시고 차트에 안 맞는 금액이 현금 금액이겠구나 이렇게 답 찾아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문제 21번 볼게요. 먼저 단어 먼저 파악해 볼게요. 여기 문제 단어 파악하면은 지금 민수는 건물 청소 용역을 제공한 업체로 X년도 청소 용역으로 인식할 수익 금액은 얼마인가 수익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보니까 계약 체결하였다. 그 다음에 뭐 금액 변동이 발생했다. 구별되지 않아야 한다. 이게 계약 변경이에요. 계약 변경 문제다. 이렇게 계약 변경 용역에 대한 문제다. 찾아냈으면은 답 들어가죠. 민수는 건물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 수임인가 X1년도 1월 1일 전체층에 대해서 일주일 단위로 3년 동안 청소하고 150만 원을 마지막에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체결 당시 청소 용역의 연 단위 개별 판매 가격은 60만 원이다. 1년치 제공했을 때는 1년 이렇게 제공했을 때는 6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지금 3년 전체 대해서 150만 원 받기 때문에 전체 대가 150만 원을 3년 동안 균등해서 비용 수익 인식해 주시면 돼요. 그럼 X1년도 수익 금액은 먼저 구하면은 우리 물어보는 게 X2년도지만 X1년도 수익 금액 구하면은 150만 원에서 3년 중에 1년 경과했으니까 이렇게 수익 금액 인식해 주면 돼요. X2년도 수익 금액은 우리가 계약 변경해서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봐요.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봐요. 그럼 이제 30만 원만큼 대가가 인상됐고 기존 계약과 구별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150만 원에 대해서 추가 대가 30만 원 더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돼요. 총 수익으로. 근데 기간이 총 3년에 대한 기간 중에서 2년 경과했으니까 요만큼을 누적 수익 금액으로 인식해야 돼요. 근데 X1년도 인식한 수익 금액이 50만 원이니까 빼주시면은 정답이 나와요. 180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3 마이너스 50만 원. 정답은 70만 원.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뭐 문제 크게 어렵지 않죠. 여기도 개념이 약간 생소하다든지 아니면 조금 생각이 안 떠오른다 이런 게 있으면은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제 22번이요. 문제 22번 문제 단원 보니까 오류수정 문제예요. 오류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물어봐요. 정리해보죠. 자, 일단은 표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판단을 먼저 해주시고 표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산부채 과소과대 계상, 그 다음에 비용의 과소과대 계상. 그러니까 수익병을 잘못 인식한 경우 여기에 해당하니까 정리해보죠. X1년도, 전년도, 그 다음 단기 X년도 옆에 BS 표 그려주시고 나서 생각하는 거야. 하나씩. 첫 번째 X1년도 여기 뭐 이것도 적어줄까요? 우리 수정 전 단기순이익이 50만 원이다. 첫 번째 사건 X1년도 매입 채무를 1,000원만큼 과속 계상했다고 했으니까 자 단순히 자산부채만 보면 돼요. 율로 들어와서 이제 왼쪽이 차변 쪽이 손익, 그 다음에 대변 쪽이 자산부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매입 채무를 과속 계상했으니까 매입 채무를 1,000원만큼 늘려줘야 되고 자산부채가 추정됐으면은 손익은 반대로 자동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X년도 매입 채무를 과속 계상했다. 적어주시고 간단하죠. 두 번째 사건 미지급 급여를 과속 계상했다. 여기 들어와서 부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손익은 반대로 조정해주시고 X년도 미지급 급여를 과대 계상했다. 그러면은 부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손익은 자동 조정. 그 다음 X년 중 판매 관리비를 과소 계상했다. 비용을 덜 계상했으니까 비용 잡아주시고 그러면 정답은 쭉 다 더해주시면은 답 나와요. 50만원 플러스 1,000원 마이너스 2,000원 플러스 1,000원 2,000원 마이너스 3,000원 정답은 49만 9천원. 동그라미 1번이 정답.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 23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주 현주의 자본과 관련된 자료이다. 자료 봤을 때 물어보는 게 주어진 3개의 자본 거래 이후에 현주의 기말 이 자본 잉여금 금액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내렸어요. 그럼 이제 잉여금 금액 한번 구해보죠. 자, 이거는 2차 시험 대비용으로 문제를 출제해 놓은 거예요. 2차 시험에 자본이 중요한 단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본 변동 표를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 잉여금, 자본의 이익 계정들, 그 다음에 자본 조정, 자본의 손실 계정과 임시 계정들 체크해 주시고 자본 잉여금은 굳이 고려할 필요 없으니까 비워두시면 돼요. 자본 잉여금에 3만원 적어주시고 자본 조정에 13,000원 적어주신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자본 손익들이 있는지 자처 손이 있죠. 그럼 자처이익이 나올 수 있겠구나. 두 번째 감자차 손이 있죠. 감자차익이 나올 수 있겠구나.
자본 항목들은 항상 서로 상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주의해서 놓치지 않게 주의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파악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사건 넣어보죠. 현주는 X1년도 4월 1일 보통주 30주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공정 가치가 5만원인 기기장치를 수령하였다. 발행한 주식의 주당 공정 가치는 800원이다. 자, 우리가 자본이 중요한 단위라고 하면은 그 파생되는 대부분의 뭐 중요한 개념들은 다 알아주셔야 돼요. 현물 투자, 비현금 대가의 거래,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회계사 시험,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항상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돈 말고 다른 비현금 대가를 받았을 때 주식가액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요게 받은 자산의 공정 가치가 우선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경우에는 내가 제공하는 주식에 대한 공정 가치로 계산을 하는 게 여기 현물 출자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은 그거 가지고 이제 세부적으로 기본서 내용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본의 총계 합계 금액이 그래서 현금 금액과 비슷한 개념으로 기기장치 받는 금액 공정 가치 금액 기재해 주시면 돼요. 주식 수는 무조건 자본금 곱하기 주식 수, 그 자본금은 주식 수 곱하기 일면 금액이에요. 30주 발행 일면 금액은 500원. 그러면 15,000원이 자본금. 나머지는 다 주발초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답 정리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사건. 현주는 주식 소각 목적으로 자기 주식 100주를 주당 700원에 취득하였다. 자본의 임시계정 100 곱하기 700. 여기다가 임시계정 자본 조정 항목에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기 주식을. 세 번째. 자기 주식 50주를 주당 900원에 처분하였다. 그러면은 정리 순서는 첫 번째, 날아가는 자기 주식에 대한 장부금액 정리. 이렇게. 두 번째. 자, 7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았으니까 200원씩 이득이죠. 50주니까 만원. 이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겠구나.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본 손실이 상기할 게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해요. 있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5천원만큼 있기 때문에 얘 먼저 상계, 나머지 금액을 처분 이익 잉여금에 넣어주시면 돼요. 정답은 쭉 내려서 답 정리해 주시면 돼요. 3만원과 35,000원, 5,000원. 정답은 그래서 7만원. 이렇게 답 정리해 주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가 시험에서 안내를 세웠는데 세율이 안 나와 있어서 오류가 있어요. 세율이 안 나와 있어서 세율은 연도별 일정 세율 20%라고 가정한다. 이렇게 문제를 적어 놨었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위의 사항을 고려한 정민의 X연도 인식할 법인세 비용은 얼마인가? 제가 그 편법으로 문제 푸는 거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구적 차이만 반영해서 구하면 된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세무조정상 현재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100만원이죠. 100만원. 세율이 일정하면은 다른 거 고려할 필요 없이 그냥 영구적 차이 찾아요. 즉 소득 처분이 기타사 유출, 상여, 배당 이런 거 찾아요. 미수이자, 자산부채니까 유보, 별가감 납부에 있죠. 얘 소득 처분 기타사 유출이죠. 정리. 자기 주식 처분이 기간 내 배분 대상이죠. 그러니까 영구적 차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통합고용 세액공제가 5만원이 X1년도에 발생하였으나 당시 최저한세로 인해서 공제받지 못하고 X2년도에 공제되었다. 세액공제도 발생주의야. 세액공제도 X1년도 법인세를 줄여줘야 돼요. X1년도 법인세를. 이게 기초에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잡혀 있어야 돼요. 기초에 이연법인세 자산. 미래 세액공제를 통해서 미래 세액을 줄일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20% 곱해주시면 답 나와요. 1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요것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세액공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석대로 문제 푼다고 하면은 기초에 미수이자 10만원만큼 일시약차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미래 법인세를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 2만원,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 5만원. 요거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 25번 볼게요. 여기는 말문제의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다음은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았을 것 같네요.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이런 것들 문제가 나왔을 때 잘 한번, 보통 금융자산 부채 문제가 나오면은 이런 유의 그 문제 가지고 건드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해해보라고 달아놓은 거예요. 전체적인 과정을 이해해보라고. 동그라미 1번. 삼각호응가 측정 금융부채 발행 시 거래원가 발생하는 경우 유효이자율은 당초 시장이자율보다 높고 거래원가만큼 부채 금액이 감소한다. 요거 생각할 때는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보통 삼각호응가의 일반적인 흐름이 곱하기 유효이자 마이너스
표시이자 곱하기 유의자 마이너스 표시이자 곱하기 유의자 마이너스 표시이자 했을 때 액면 금액이 되도록 도달하도록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원가 할 때는 자, 무작정 뭐 외우라고 하지 말아 했어요. 모든 거래원가는 대변 현금 유출이고 회계는 차대강상 1차 되기 때문에 차변에 관련된 계정 과목을 찍어야 돼요. 동그라미 1번 부채인 경우에는 부채를 여기다 찍겠죠. 차변에. 그럼 부채는 원래 대변에 있는 계정인데 거래원가 통해서 차변에 금액이 찍혔으니까 그만큼 부채 금액이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감소한단 말이에요. 감소하면은 원래 흐름대로 가면은 액면 금액보다 더 낮게 도달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보다 조금 더 기울기는 가팔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액면 금액이 도달되겠죠. 그러니까 유의자료는 시장이자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적혀있는 게 시장이자료니까 좀 더 가팔라져야 된다. 그럼 유의자료는 조금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금융부채 발행 시 거래원가 발생하는 경우 유의자료는 당초 시장이자보다 높고 맞죠? 거래원가만큼 부채 금액이 감소한다 맞죠? 동그라미 2번 금융자산 취득 시 거래원가 발생하는 경우 자 모든 거래원가는 대변 현금 유출 차변에 자산 찍어야겠죠. 자산은 원래 차변에 있는 계정인데 거래원가 통해서 차변에 금액이 한 번 더 찍히니까 금액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가면은 마찬가지 그대로 시장자료를 가지고 인식하게 되면은 액면 금액보다 더 큰 금액에 도달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울기보다 조금 더 기울기는 완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거래원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자산 가액은 증가하고 유의자료는 시장자보다 낮아져야 돼요. 요 개념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은 유의자료는 시장자보다 낮아져야 되는데 높다고 돼 있죠. 정답은 동그라미 2번.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어서 볼게요. 3번에 삼각형과 측정하는 세무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하는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NI의 증가한 금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맞아요. 이자 수익, 손상차손 인식하는 경우나 재분류하는 경우나 기준 처분, 기말 처분하는 경우는 항상 똑같이 나와요.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나 항상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맞아요. 이건 옳은 거예요. 3번은. 4번 FVPL 금융자산과 FVOCI 금융자산 지분상품 같은 경우에는 총 포괄손익의 증가한 금액은 언제나 동일하다. 맞아요. 자산부채의 흐름이 똑같잖아요. 항상 기말에는 공정가치 금액이 찍히고 그 다음에 현금 수치 금액은 항상 똑같을 거기 때문에 4번은 맞아요. 총 포괄손익은 언제나 똑같아요. 맞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동그라미 5번 FVPL 금융부채의 경우 신용위험 변동효과의 회계 처리가 당기손익의 회계 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에 신용위험의 변동효과에 따른 FVPL 금융부채 평가손익은 당기순손익으로 인식된다. 요거는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FVPL 금융부채라고 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금융부채는 유의제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인식할 텐데 FVPL 금융부채는 표시제에 대해서 이자 비용 처리하고 기초와 기말에 대한 공정가치 차이만큼 금융부채 평가손익을 잡아요. 평가손익을 잡아요. 근데 자산은 우리가 단순히 시장자료만 보면 되는데 부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에 대한 변동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가지고 있는 부채 발행자의 신용이 위험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신용가산 신용 위험에 대한 금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거를 각각 따로 잡는 게 그 기준금리에 대한 변동은 NI 잡고 가산금리에 대한 변동은 OCI 잡는 거. 그 다음에 그거 아니고 그냥 기초에 대한 금액과 기말에 대한 금액을 전부 다 NI로 잡는 거. 그거를 인식하는 그 기준서에 대한 근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NI를 잡고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NI랑 OCI를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문단이에요. 맞는 문단.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오늘 3회차 수업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게 유튜브 통해서 하니까 영상 통해서 하니까 좀 더 진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조금 놓치거나 실제 수업에서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내용들이 말씀 못 드렸던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추가 설명 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또 기출문제 가지고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수업을 안 들었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문제를 공유 드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